돼가고 있다라는 걸 앞에 말씀드렸고요. 지금 현재 더 뉴노멀을 준비하는 서비스 프로바이더와 텔코 사업자를 보면요. 과거에는요, 이런 서비스를 했어요. 덤브 앤 패스트라고요. 이게 뭐냐고 하냐면 멍청하게 회선 서비스, 즉 빠르게 회선을 제공하는 거 덤브 앤 패스트 서비스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거로는 이제 레비뉴가 안 나오니까 뭘 하기 시작했냐면요. 서비스 프로바이더 같은 경우는 엣지 쪽에 서비스를 만들려고 하고 있어요. 더 뉴노멀에서는 이제 더 이상 비트 파이프란 서비스라고 하는데 비트 퍼 세컨의 용량을 가지고 서비스하는 건 이제 레비뉴를 더 이상 만들 수 없으니까 서비스를 더 창출할 수 있는 부가 서비스를 만들자. 근데 그 부가 서비스 어디서 만들어야 되냐? 엣지서부터 코어, 엣지라는 모든 구간에서 서비스를 만들 수 없으니까요. 대부분 가입자가 붙는 쪽을 저희는 엣지라고 하는데 엣지에서 서비스를 시작하고 또 다른 엣지, 애플리케이션이 붙는 쪽에서 서비스를 끝내고 있어요. 그리고 텔코라고 부르는 모바일 사업자는 어떻게 하고 있냐면 5G에 모든 걸 걸고 있습니다. 5G의 뉴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새로운 레비뉴를 창출하자. 그래서 네트워크를 좀 스마트하게 만들자는 것에 지금 더 뉴노멀의 초점을 가져가고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릴 거예요. 오늘은 그러면 지금의 우리가 SP라고 하고 텔코라고 부르는 고객들의 마켓 다이나믹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좀 보고 거기에 따른 어떻게 뉴노멀을 대처하는 서비스를 만들 것인지에 대해서 좀 알아볼 건데요. 알아보기 전에 한 가지 좀 정의할 게 있습니다. 서비스 프로바이더하고 텔코의 정의를 우리가 좀 알아야 되는데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서비스 프로바이더 하면 ISP라고 하죠. 인터넷 서비스 프로바이더. 인터넷 서비스 프로바이더는 뭐예요? 회선을 주는 거예요. 그럼 텔코는 뭐냐? 텔코도 우리는 ISP로 알고 있습니다. 텔코는 뭐의 약자냐면 텔레 커뮤니케이션 컴퍼니, 즉 전화선을 제공하는 회사를 텔코라고 하는데 지금 모바일을 제공하고 있죠. 근데 대부분의 인터넷 서비스 프로바이더는 모바일 서비스를 같이 하기 때문에 우리가 SP 또는 텔코라고 같이 부르는데 이 두 가지의 고객의 성향에 따라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좀 다르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용어 정리를 좀 한번 한 거고요. 지금의 마켓은 좀 어떻게 되고 있냐? 최근에 조사한 바로 보니까 코비드 19에 의해서 클라우드 플레어하고 AT&T 랩에서 트래픽량을 조사하니까 올해 2월 달서부터 이렇게 하키스트 커브라고 하죠. 트래픽량이 증가를 하고 있고 원래 서비스 프로바이더는 계속 트래픽량의 폭발적인 증가로 계속 문제를 갖고 있는데 코비드 19에 의해서 트래픽이 훨씬 더 많이 증가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지난주인가요? 버라전 CEO가 블룸버그 통신하고 인터뷰를 좀 하니까 자기 막내에서 게임 트래픽이 75% 증가했고요. 특이하게도 VPN, 즉 집에서 일하는 사람이 많으니까 VPN 트래픽이 약 34%가 증가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서비스 프로바이더 입장에서는요. 여기서 말하는 서비스 프로바이더는 ISP입니다. 계속된 레비뉴는 플랫하다고 해요. 먹고 살 정도는 된다. 근데 계속 뉴 노멀 시대로 가게 되면 트래픽은 더 많이 증가를 할 것이니까 그거에 따른 장비도 구매를 해야 되고요. 그거에 따른 운영 비용이 더 많이 드니까 추후에는 문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희하고 IHS에서 조사한 자료를 보면요. 기본적인 ISP에서의 돈이 많이 들어가는 곳은 투자금보다 운영금이 약 4에서 5배가 더 많이 들고 있다라는 지금 마켓 다이내믹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텔레콤 컴퍼니를 한번 봐볼까요? 텔레콤 컴퍼니는요, 또 어떤 문제에 직면했냐면, 이런 문제에 직면했습니다. 모바일 사업자는요, 지금 모든 서비스를 하는 우리 같은 라우터라든지 스위치라든지 이런 걸 모바일에서 처리하는 장비들을 또는 그 솔루션명을 우리는 UPF 또는 CP라고 해요. 컨트롤 패킷을 처리하거나 데이터 패킷을 처리하는 거. 이런 것들이 LTE 이후로 다 벌처라이제이션이 됐어요. 그 말은 뭐냐면 오케스트레이터를 통해서 자동으로 스케일 아웃, 스케일 다운이 되고요. 그리고 다 클라우드 베이스 서비스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모든 클라우드가 중앙 집중형이 아니라 이제는 다 분산돼 가고 있어요. 게다가 비트 파이프 서비스라는 기가빗 또는 유저 사용량에 따른 차징 서비스는 이제 의미가 없어지고 다른 서비스 또는 다른 서비스가 여러 개의 어그리게이션에서 서비스를 줌으로써
차징 서비스를 좀 만들려고 하고 있어요. 근데 게다가 모바일망의 특성상 란 쪽에 있는 장비들도 있어요. 라디오라고 하죠. 그리고 트랜스포트 전달망이라고 하죠. 거기에 있는 장비도 있고, 클라우드가 또는 가상화된 플랫폼들이 다 고객의 근처로 전진 배치되든 엣지 사이트 쪽에 또 클라우드가 생기고 플랫폼들이 생기는 걸 걔네도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걸 관리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어떤 컨셉이 들어가냐? AI 컨셉이 들어가는 거죠. 지난번에 신성호 차장님 했던 IBM 같은 솔루션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트러블 슈팅을 용이하게 하고, 또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미스트의 마비스 엔진은 이렇죠. 트러블 슈팅을 저희가 이제 더 이상 클릭 베이스로 하지 않죠. 메뉴를 외울 필요가 없어요. 왜요? 그냥 우리 내추럴 랭귀지로 쓰면 어떤 고객이 이상하냐, 또는 커넥션 페일리가 높은 애들이 그냥 보여줘라고 내추럴 랭귀지를 써버리면 그거에 따라서 결과가 나오니까, 이런 AI에 대한 또 요구사항이 생기게 돼서 텔레콤 비즈니스는 이렇게 큰 지금 변화를 맞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얘네가 고민한 건 딱 두 개예요. ISP 입장에서는요, 텔코, 즉 모바일 서비스 입장에서는 돈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모네타이즈를 어떻게 할 것인가, 자기네 망에 통해서. 그러면 ISP는 뭐가 필요하냐? 어떻게 하면 자동화를 할 것이냐. 왜냐면 오펙스가 너무 많이 들거든요. 근데 자동화의 문제는 한 가지입니다. 장비수를 줄이면 되고요. 최적화하면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벌써 5G를 다 전국에 이렇게 깔았죠. 왜요? 서비스를 만들어서 더 다른 레비뉴를 창출하려고. 그리고 ISP 같은 경우는 이 보시는 그림은 유럽의 티어 1 고객인데요. 대륙 간의 모든 라우터들을 필요 없는 라우터와 합병할 수 있는 라우터를 다 합쳐서 그 안에 네트워크를 여러 가지를 심었습니다. 인터넷 서비스하는 네트워크, L3 VPN 하는 네트워크, EVPN 서비스를 하는 DCI 또는 클라우드 서비스하는 네트워크 이렇게 만들어서 웬 SDN 컨트롤로 옵티마이즈를 하고 있다는 거죠. 즉 우리는 서비스를 어떻게 만들어서 레비뉴를 더 창출할 것인가, ISP는 어떻게 하면 이걸 옵티마이즈해서 운영을 할 것인가에 대한 목적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 목적성 중에 하나가 텔코 서비스를 들면 네트워크 슬라이싱이라는 어플리케이션입니다. 네트워크 슬라이싱이라는 어플리케이션 예전에도 있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RSVP라든지 또는 VLAN, 즉 네트워크를요 가상화해서 여러 개로 나눠 쓸 수 있게 하는 거예요. 근데 왜 갑자기 텔코에서는 5G 세상에 네트워크 슬라이싱, 네트워크 관련 말이 많이 나오냐? 3GPP에서요 네트워크 슬라이싱 또는 네트워크 슬라이싱을 통한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프레임워크를 정의를 합니다. 어떤 프레임워크를 정의하냐면 유저 디바이스 있죠? 모바일 단말에서 안테나로 들어가는 RU 단말, 우리는 그냥 라디오라고 생각합니다. 그 라디오 단말에서 엣지 클라우드 또는 5G 코어까지 가는 트랜스포트 전달망, 그리고 전달망을 지나서 코어 데이터 센터, 데이터 센터를 지나서 애플리케이션까지 엔드 투 엔드로 네트워크를, 전용의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여러 가지 서비스를 만들어 보자는 게 네트워크 슬라이싱이고, 이게 5G에서는 지금 키워드가 되고 있어서 갑자기 요즘에 벤더들이 세그먼트 라우팅이 됐던, 세그먼트 라우팅 T가 됐던, 세그먼트 라우팅의 플렉스 알고를 더해서 네트워크 슬라이싱 서비스를 한다는 게 여기서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 5G에서 이제 네트워크 슬라이싱을 말이 나오기 시작했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네트워크 슬라이싱 좀 알기 전에 5G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해요. 간단하게 한번 알아볼게요. 5G는요, 크게 세 개의 속성이 있습니다. 첫 번째, 20기가까지 밴드위스를 넉넉하게 줄 것이다라는 게 eMBB. 그리고 셀프 드라이빙 카처럼 서로 통신에 굉장히 초저지연 통신을 하기 위한 URLCC, 그리고 매시브 IoT, 뭐죠? IoT 단말이 이제 많이 생길 수 있으니까 그거에 대한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세 가지의 특성을 가지고 5G는 정의가 되는데요. 하나의 예로 이래요. 셀프 드라이빙 카를 한번 봐볼게요. 만약에 시속 100km 달리는 카가 고속도로에 있습니다. 근데 갑자기 앞에 사슴이 출몰을 했어요. 또는 동물이 갑자기 나타났어요. 그럼 서야 되죠. 그러면 셀프 드라이빙 카는 그거에 대한 컨트롤 시그널을 받아야 되는데 4G에서는요. 그 시그널이 너무 늦게 오다 보니까 먼저 쿵 하고 브레이크를 밟는 끼익이 되는 거예요. 근데 5G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5G는 컨트롤 시그널을 딱 받는 순간 또는 앞에 있는 뭔가 그게 페데스트리안이 됐던 어떤 동물들이 갑자기 튀어나왔던 그거에 대해서
2.7cm로 반응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쿵 끼익이 아니라 끼익 하고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5G에서 가장 중요시하는 특성 중에 하나고, 지금 한 가지가 더 더해졌습니다. 뭐가 더해졌냐면 다 비클 관련된 건데요. V2X라고 해요. Vehicle to Everything. 차량 간에도 통신을 해야 되고요. 차량이 지나가는 사람들을 보고 이 사람이 건널 것인지 말 것인지 판단도 해야 돼요. 그래서 거기에는 클라우드 기반의 뭐 엣지 컴퓨팅이 들어간다는 말이 이런 데서 나오는 겁니다. 왜냐하면 저 행인이 건널지 안 건널지 모르잖아요. 그럼 누군가 분석을 해야 되는데 패턴 분석을 해야 되죠. 그럼 머신러닝이 돌아가야 돼요. 머신러닝에 대한 결과를 누군가 전달해 줘야 되죠. 그건 AI가 해야 돼요. 그럼 그런 플랫폼은 클라우드가 제공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V2X까지가 지금 이 4개의 어플리케이션이 지금 5G를 특정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5G 세상에서 저희 주니퍼가 하는 일을 좀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합니다. 작년에 재팬에서도 일본에서도 5G를 런칭을 했죠. 우리나라 이후에.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게 삼성이 그 5G NSA라고 하는데, 아직 그 100% 퓨어한 5G는 아직 5G 초기 단계라고 볼 수 있어요. 거기에 이제 저희 주니퍼랑 콜라보레이션에서 들어간 것을 잠깐 소개를 드리고 5G 네트워크 슬라이싱에 대해서 자세히 좀 알아보려고 하고 있어요. 자, 보시면 이게 5G의 일반적인 구성입니다. 좌측편을 보시면 우리가 흔히 보는 단말들,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 셀프 드라이빙 카나 이런 단말들을 처리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엣지 클라우드가 있고, 그리고 이런 엣지 클라우드 또는 단말들이 데이터 센터, 코어 데이터 센터로 가기 위한 백홀망, 우린 백홀망이라고 하는데 흔히 말해서 트랜스포트 네트워크라고 부르면 됩니다. 전달망이라고 하죠. 그리고 여기에 코어 클라우드가 있게 돼요. 그러면 모든 서비스들이 다 이렇게 다 모든 네트워크를, 모바일 네트워크를 다 뚫으면서 갈 필요가 있냐? 그럴 필요는 없다는 거죠. 만약에 셀프 드라이빙 카 같은 경우를 봐볼게요. 얘는 주 처리를 여기서 하면 돼요. 근데 IoT 단말 같은 거는 중앙의 관제 센터를 통해서 서비스를 받아야겠죠. 트래픽은 얼마 안 되지만 보안도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매시브 IoT, 즉 IoT 단말을 위한 네트워크들은 보안도 있어야 되고 굉장히 신뢰성이 있어야 되고, 근데 또 세션은 많이 요구하게 돼요. 근데 일반적인 폰은 어떨까요? 폰은 내부 시그널에 대해서 베스트 에포트만 받을 수 있는 서비스가 뚫어지면 돼요. 이런 게 네트워크 슬라이싱의 개념인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디를 지금 일본 쪽에 KDDI 사업자를 통해서 삼성하고 워킹을 했었냐?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주니퍼하고 삼성의 콜라보레이션이 일어났고요. 이 안에 모바일 엣지 쿨러라는 MEC라는 곳에 데이터 센터 패브릭으로 저희 QFX 스위치가 들어가 있고, 그 밑에 이제 삼성의 UP라고 하는 데이터 플랜을 처리하는 장비들이 다 VNF로 서버 플랫폼 안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얘를 한번 봐볼까요? 네트워크 슬라이싱의 예를 영상으로 보시면 조금 더 잘 알아들을 수 있어요. 자, 한번 네트워크 슬라이싱이 퍼블릭 세이프티를 위해서는 어떻게 얘가 그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지 한번 봐보겠습니다. 자, 음성 잘 들리시죠? 어떠세요? 네, 네, 잘 일반적으로 들립니다. 잘 들려요? 예, 네. 일반적으로 지금 모바일 네트워크에서 아까 보시다시피 뭐 엔터테인먼트에서 많은 트래픽을 쓰고 있는데 갑자기 유저처가 사고가 났어요. 그럼 사람들이 어떻게 하죠? SNS 올리기 시작합니다. 그 엔터테인먼트 슬라이스, 엔터테인먼트 네트워크가 엔드투엔드로 쭉 퍼포먼스를 많이 가져요. 자동으로. 그러면 이거를 신고를 받은 퍼블릭 세이프티 유닛이 오는 거예요. 경찰들이 오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경찰들이 오고 하면 어떻게 돼요? 자동적으로 컨트롤 타워에서 명령을 줘서 퍼블릭 세이프티를 위한 네트워크를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이 네트워크만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서버도 만들어져야 되고요. 왜냐면 영상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드론들이 날라오고 있죠. 얘네들에 대해서 영상을 굉장히 퀄리티 있게 줘야 되잖아요. 그럼 퍼블릭 세이프티 슬라이스 네트워크가 많이 필요하게 될 리소스가, 서버의 리소스도 많이 필요하게 되고, 그럼 어떻게 합니까? 엔터테인먼트 리소스를 우리가 눌러서 퍼블릭 세이프티가 그 리소스를 많이 가져가게끔 하고, 드론이 이렇게 촬영하라고 모두 다 끝나면 어떻게 해요? 다시 반납을 하는 거죠. 이게 어떤 개념이죠? SDN의 개념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프로그래머빌리티가 들어가서 자동으로 무슨 일이 발생하면 그거에 따라서 네트워크를 생성해 주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텔코 내에서는요. 이런 서비스가 생기면 또는 원하면 이거에 대해서 차징을 하는 겁니다. 비트 파이프로 해주는 게 아니라 서비스로 우리는 차징할 수 있는 다른 부가 서비스 모델이 우리는 만들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런 5G, 즉 텔레콤 컴퍼니에서 어떻게 주니퍼의 장비 또는 솔루션들이 적용이 되는지 한번 봐볼게요. 이 하단부를 보시면요. 이게 일반적인 모바일 네트워크의 구성이에요. 근데 우리가 가장 친숙한 분은 네트워크 먼저 봐볼까요? 네트워크를 나눠야 돼요. Big to Everything이라든지 IoT가 됐던 URLC가 됐던 얘네들 자동으로 조율하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SDN이 있어야 되겠죠. 어떤 SDN? WAN SDN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또는 바로 직전에 서한석 부장님이 하셨던 세그먼트 라우팅과 플렉스 알고를 접목을 해서 컨트롤러 없이 우리가 매뉴얼하게 네트워크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을 하거나 또는 노스타라는 컨트롤러를 써서 WAN SDN의 스토리를 거기다가 저희가 넣어주면 5G 네트워크에서 트랜스포트 네트워크 간에 우리가 SDN의 효과를 주고 네트워크 슬라이싱을 우리가 만들 수 있는 효과를 줄 수 있는 거겠죠. 그러면 이제 어디가 남았죠? 네, 그렇죠. 데이터 센터 쪽이 이제 남습니다. 고객하고 즉 단말하고 가장 가까이 있는 엣지 쪽 그리고 그 엣지를 집사하는 리지널 엣지 쪽 그리고 코어에 있는 센트럴 클라우드 쪽에 주니퍼 솔루션 어떻게 매핑이 될까요? 쉽게 말하면 이렇게 됩니다. 당연히 DC 패브릭이 되겠죠. 이건 용량이 다 다르겠죠. 크기에 따라서. 그럼 그 안에 플랫폼 위에 들어있는 벌처 네트워크 펑션이라든지 이런 펑션은 VSRX를 통한 파이어 펑션이 될 수도 있고요. VMX를 통한 프로바이더 엣지라는 라우팅 펑션이 될 수도 있어요. 또는 벌처 BNG라고 하는 가입자 펑션도 될 수 있고요. 벌처 AMB라고 하는 로드 밸런싱 펑션이 될 수 있고요. 그리고 벌처 EPC라고 하는 5G 코어의 솔루션의 펑션이 될 수 있어요. 그럼 이런 각각의 클라우드 사이에서 뭘 해줘야 돼요? 저희 콘트레일이 하는 벌처 네트워크 이렇게 만들어 주는 겁니다. 하나의 벌처 네트워크 슬라이스 또는 하나의 어플리케이션 벌처 네트워크 또 다른 벌처 네트워크 이렇게 우리가 서비스 체인과 함께 제공을 하면 텔레커뮤니케이션 컴퍼니한테는 우리가 뭘 해줄 수 있어요? TCP에서 서비스를 할 수 있어요. 이게 뭐냐면 텔코 클라우드 플랫폼 애저 서비스입니다. 패브릭 매니지먼트서부터 IaaS, 즉 우리가 오픈스택하고 인티그레이션된 컨트롤 클라우드를 통해서 IaaS 또는 파스를 제공을 하고 있고요. 또 다른 어플리케이션 인 클라우드에 연결하기 위한 멀티 클라우드까지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우리는 주니퍼가 할 수 있는 텔레커뮤니케이션 컴퍼니에서는 우리가 제공할 수 있는 싱글 패널 글라스, 즉 우리의 솔루션에 한눈보기 이렇게 된다는 거죠. 단말을 제외하고 그거를 받을 수 있는 프론트홀, 메트로 또는 백홀 코어, 트랜스포트 네트워크 쪽에서 ACX 또는 MX 또는 성능에 따라 PTS 장비가 그 전달망을 제공을 하게 되고요. 거기를 WAN SDN 컨트롤러는 노스스타가 중앙에서 집중 관리를 하게 되면 되죠. 그런데 여기에 더해서 아까 셀프 드라이빙 카를 예를 들었는데요. 커넥티드 앰뷸런스 같은 PS 그런 퍼스널 시큐리티 서비스를 위해서는 뭐가 또 있어야겠죠? 세틀라이트이 됐던 또는 인터넷 회선이 됐던 걔네를 엮을 수 있는 SDN 기술도 들어가야겠죠? 이게 오픈 엔터프라이즈 네트워크라고 하는데요. 그 위에 클라우드 플랫폼들을 위해서 데이터 센터 패브릭, QFX 구성이 된 거기에 주니퍼 DC 패브릭 위에는 뭐가 더 올라가겠어요? 주니퍼의 NFV 솔루션들이 올라가겠죠. 그런 VNF들도 있고 벌처 네트워크 펑션을 하는 애들이 있고 컨테이너 기반의 CXRX까지 그거를 오케스트레이션 또는 매니지먼트 할 수 있는 컨트레이 클라우드 솔루션이 들어가고 얘네들을 우리는 CM이란 패키지로 저희가 고객한테 지금 제안을 하고 있죠. 그리고 보안이 없으면 안 되겠죠. 모바일방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죠? 보안이죠. 각각 구간에 필요에 따라서 IPsec 터널을 뚫어주고 세션 베이스드 파이어, 스테이트 파이어도 해주고요. 클라우드 넘어갈 때 다른 클라우드 넘어가는 게이트웨이도 해주고요. 여기까지가 이제 저희가 텔코한테 제공할 수 있는 주니퍼가 제공하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즉 DX의 솔루션이 되는 겁니다. 자,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으신가요? 다른 챕터로 넘어가기 전에
제가 지금 챗박스를 볼 수 없는데 챗박스에 질문이 있으면 저한테 알려주시고요. 질문이 없으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질문이 네. 있는데요. 이용입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예, 클라우드에서 우리가 계속 CEM을 강조를 하고 있는데, 네, 실제로 이게 경쟁사 대비 CEM 네, 가지고 우리가 네. 어느 정도의 경쟁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CM의, 네, 네,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네, 고객사에서 다른 고객사들 같은 경우에 C사나 아리스타 네, 같은 경우, 시스코나 아리스타 같은 경우는 네, 하나의 플랫폼 형태로 네, 서비스를 다 할 수 있는데, 네, 주니퍼는 그렇지 못한 것 같다라는 네, 이제 내용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렇죠. 우리가 이 CM을 왜 우리가 고객들한테 그런 얘기를 듣는 건지, 네, 아니면 이런 상황에서 네, 우리는 또 어떤 거를 생각을 해야 되는 건지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최대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간단히 말씀드립니다. 우선 CM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되는데요. CM이란 건 컨트롤 엔터프라이즈 멀티 클라우드라고 하는 저희 주니퍼의 클라우드 패키지명을 CEM이라고 하고요. 그 CEM 안에는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패브릭 매니지먼트예요. 근데 고객사들이 시스코 ACI가 됐던 아리스타의 클라우드 비전이 됐던 얘네들하고 애플 투 애플을 비교를 하면 저희 주니퍼에서는 단지 패브릭 매니지먼트 기능이 그 다른 경쟁사하고 1대1 매칭이 됩니다. 근데 저희의 CM의 목적성은 단지 데이터 센터 패브릭에 있는 스위치를 제어를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제어를 하냐? 모든 서비스들이 다 가상화가 되어 있댔죠. X86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서버 박스 안에. 여기 VM들이 쭉 들어가 있어요. 네트워크 어디서 시작되죠? VM 안에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즉, X86 안에서 시작이 되기 때문에 저희 주니퍼의 첫 번째 뷰는 X86 안에 가상화된, 좀 클라우드된 서버 박스 안에서 네트워크를 뚫어준다고 해서 벌처 네트워크라고 하는 거고, 그 벌처 네트워크를 제어할 수 있는 지금에 나와 있는 SDN 컨트롤러 솔루션 주니퍼밖에 없어요. 근데 시스코나 아리스타는요. 특히 시스코는 엔터프라이즈만 먼저 엔터프라이즈 굉장히 강력하기 때문에 클라우드 플랫폼 속안에 있는 서버에 대한 벌처 네트워크 제어를 하려고 하지 않고 자기네 스위치를 기반으로 한 데이터 센터 패브릭 단위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리스타도 그런 기술이 없기 때문에 걔네도 데이터 센터 패브릭만 단위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걔네의 출발은 2012년도에 다 데이터 센터 패브릭을 오토메이션하고 걔네들을 하나로 묶는 데를 시작을 했기 때문에 우린 2012년도에 뭐부터 시작했어요? 벌처 네트워크부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출발선이 다릅니다. 그래서 기능 자체가 다르고 근데 다행히도 최근에 콘트레일에서 패브릭 매니지먼트 패키지만 따로 이제 상품으로 내놓을 준비를 하고 있어서 이제 애플 투 애플로 비교를 할 수 있는 어느 정도의 수준은 올라왔다고 생각을 하지만 2012년서부터 여태까지 개발했던 플랫폼하고 저희는 그 패브릭 매니지먼트 단일 기능을 밖으로 빼내더라고는 아마 기능 차이는 있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도 주니퍼는 좀 더 큰 빅피처를 가지고 우리는 이런 테이크 클라우드, 모바일 클라우드를 진입해서 우리나라를 제외하고는 해외에서는 다 지금 큰 고객들이 쓰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답변이 됐나요? 이게 질문하시고. 어떻게, 네. 어떻게 팔아야 될지 모르겠어요, 솔직히. 네. 제가 팔고 코팅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좋은 질문 답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네. 넘어가겠습니다. 자, 어김없이 퀴즈의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제가 뭐 다들 아실 건데 어떤 퀴즈의 답이 나올지 아실 거죠. 텔코에서 가장 레비뉴를 창출할 수 있는 신규 서비스는 5G 네트워크 애플리케이션은 뭔지 챗박스에 남겨주시면 최은진 차장님께서 아마 알아서 선물을 전달해 주리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저는 너무 전달해 드릴 내용이 많기 때문에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른 질문 없으세요? 없는 걸로 알고 넘어가겠습니다. 퀴즈 네. 저기 응모하신 분도 없으신데 아, 네. 너무 어려운 건가요? 아, 네. 세션 끝날 때까지 냅두겠습니다. 네. 챗박스에 5G 네트워크 애플리케이션으로 제가 가장 강조했던 5G 네트워크 블라블라블라블라를 답변으로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다들 아시겠죠? 최은차님 아시겠죠?
들으셨어요? 그렇습니다. 네, 아시죠? 네. 네. 자, 이제 두 번째입니다. 여태까지는 텔코에서 모네타이즈 하는 방법을 알아봤어요. 그럼 두 번째, ISP에서 옵티마이즈 하는 방법을 좀 알아보려고요. 옵티마이즈는 뭐죠? 자동화는 뭐예요? 줄이면 자동화가 자동으로 돼요. 그럼 어떻게 줄일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좀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의 네트워크를 하나로 또는 가장 단순하게 콘솔리데이션 할 수 있는가의 문제에 대해서 주니퍼 해답은 이렇습니다. 첫 번째, 디스애그리게이션. 네트워크를 좀 나눠보자? 잘 이해가 안 가죠? 그러면 이 다음 장을 보시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티어 1 서비 ISP들이 어떻게 디스애그리게이션을 하고 있는지 또는 어떻게 옵티마이즈를 하고 있는지. 지금의 서비스 프로바이더 비즈니스는요. 어떻게 되고 있는지 되게 특이한 상황이 있어요. 뭐 레베뉴가 플랫하고 트래픽이 많아지는 문제가 아니라 버라이즌은요. 야후, 컴캐스트를 다 샀어요. AOL도 사고요. 컴캐스트는 기존에 스카이를 샀죠. AT&T는 다이렉트 TV를 샀고요. 타임 워너를 샀고요. 티모바일 스프린터는 합병했어요. 보다폰은 리버티 글로벌 S에서 샀어요. 그리고 모든 서비스 프로바이더들이 사고 있어요. 인수합병하는 거죠. 이게 뭐죠? R&D가 아닌 A&D라고 하죠. 요즘 말은 Acquisition and Development라고 합니다. 즉 좋은 솔루션을 사서 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가장 많이 산 버라이전의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버라이전이 막 샀어요. IPTV도 사고 피어링 하는 애들도 사고 FIOS라는 파이버 옵틱 서비스 하는 애도 사다 보니까 뭐가 많이 늘어지냐. 이 그림의 하단부의 두 번째 칸을 보시면 게이트웨이, PD들이 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코어는 덤버 앤 패스트 서비스라고 했죠. 포트가 많은 장비를 딱 설치해 놓고 그 포트에 따라서 엣지들을 붙이는 거예요. 엣지는 뭐라고 했죠? 서비스를 만들어주고 서비스를 끝내는 애들. 서비스를 만들고 끝내는 애들이 다 그런 애들입니다. IPTV 하는 애들, 피어링 하는 애들, 엔드 커스터머 직접 붙어 있는 애들. 안 되겠다. 너무 효율이 없다. 장비도 많고. 얘를 원 네트워크라는 목적성을 가지고 아키텍처를 유니파이 해보자. 라는 프로젝트를 시작합니다. 이게 MSE라는 프로젝트예요. 멀티 서비스 엣지라고 해요. 하나의 엣지로 여러 가지의 엣지 서비스를 통합하자는 거예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해서 아이디어를 냈냐? 이 아이디어를 낼 때 RFI에서부터 주니퍼, 시스코, 그리고 모 벤더 3개가 참여를 하고요. 시스코하고 다른 벤더는 중간에 드랍을 하고 주니퍼는 이 버라이전의 요구사항과 함께 아주 재미있는 솔루션 하나 만들게 됩니다. 그 솔루션이 뭐냐면 컨셉하게 먼저 얘기를 해드리면 버라이전이 이런 걸 원했어요. NFV 형식의 네트워킹 서비스를 하면 안 돼? NFV는 뭐죠? X86 서버 싼 거에다 두고 여기에다가 네트워크 펑션 하나씩 올리는 거예요. 이걸 VNF라고 해요. 파이어홀이 될 수도 있고 LB가 될 수 있고 라우터가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서버 안에 특히 라우터나 스위칭 같이 데이터를 많이 처리하는 애들은 CPU가 굉장히 많이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벌처MX가 VMF인데요. NFV 형식의 VNF를 제공을 하는데요. 텐지 서비스를 라인넷을 제공하려면요. vCPU가 6개에서 7개가 필요해요. 근데 코어 라우터를 생각해 볼게요. MPC7에 텐지 포트가 40개가 나옵니다. 40 곱하기 11 슬롯이면 440개예요. 440을 한 포트당 약 7개의 vCPU가 필요하댔죠. 그런 서버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버라이전은 뭘 요청했냐? MX를 X86처럼 쓰고 싶다. 즉 각각의 MX는 X86처럼 포트를 여분으로 다 각각으로 할당을 하되 어떻게 할당해요? 밖에 있는 X86 서버에 라우팅 엔진을 올려다오. 거기에 있는 VM이 MX에 있는 슬롯별로 제어를 하게 해다오라는 걸 개발을 처음부터 요청을 해서 주니퍼가 그거를 개발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MX가 커트 장비가 돼서 그런 걸 뭐라요? 커먼 오프 더 쉘프라고 하죠. X86이 됐고요. 저희 라우팅 엔진 주노스가 VM이 돼버렸어요. 이런 거를 디스애그리게이션 더 네트워킹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솔루션을 저희는 JNS라는 이름으로 출시를 해요. 이거를 주노스 노드 슬라이싱이라고 하는데요. 지금 버라이전, 텔레포니카, 유수의 T1 ISP들이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안정성도 있고 충분히 자기네만 옵티마이즈 하는데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럼 얘는 어떻게 돼 있냐? 생김새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MX2010이랑 장비가 예를 들어 있어요. 옆에 서버를 두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아리에 있는 텐지포트 연결을 해요.
근데 그 서버에는 뭐가 올라가요? 주노스 VM 이렇게 올라가요. 그래서 그 안에 1번 슬롯은 게이트웨이, 11번 슬롯은 IPTV용, 20번 슬롯은 피어링용 이렇게 나눠주는 거고, 각각의 VM들은 이렇게 슬롯 나눠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 네트워크 담당자가 서버를 운영해야 되죠. 아, 불편해요. RE에 넣어주세요. 그래서 RE에도 가능합니다. X6란 뉴 RE를 통해서는요, 이 RE 안에 여러 가지 주노스가 올라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의 JNS가 적용된 MX 라우터는요, 그 안에 게스트 네트워크 펑션이라는 여러 가지 라우터가 이렇게 생기고요. 그 안에 라우터들이 서로 연결이 피지컬하게 돼서 이렇게 네트워크를 만드는데요. 아마 여기까지 들으면 궁금증이 하나 생길 겁니다. 그게 뭐냐면, 그러면 기존에 있던 로지컬 시스템하고 기존에 있던 벌추얼 라우터하고 도대체 차이가 뭐죠? 그쵸? 그렇게 해도 충분히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왜 그렇게 해야만 할까요? 라는 이유는 어디서 찾아볼 수 있냐면, 디스애그리게이션을 처음 설명할 때 처음에 도입한 고객이 버라이존이라고 했어요. 버라이존은 뭐라고 했죠? 컴캐스트, 아메리칸 모바일, 뭐 스카이 다 합병을 했어요. 근데 걔네들은 엣지 펑션을 다 하나의 라우터에 놓으려고 해요. 근데 첫 번째 허들이 뭐냐면 IPTV, 멀티캐스트, 피어링, BGP, P 라우터, L3VPN 또 L2VPN, 게이트웨이, IP 퓨어 라우팅, OSPF 또는 ISS. 얘네들의 버전이 똑같을까요? 다 달라요. 지금 고객사 운영하는 버전 다 똑같나요? 계열별로 다 다르죠? 그렇죠. 버전이 다르다는 건 뭐예요? LCS를 썼던 벌처 라우터 썼던 그걸 이겨낼 수는 없어요. 그래서 고객이 첫 번째로 요청한 게 주노스라는 또는 라우팅 엔진에 합체된 주노스를 VM으로 하나씩 만들어 달라. 그러면 어떤 제약이 없으니까 버전의 제약이 없어요. 그리고 또 어떤 제약이 없어요? VM별로 리소스를 서버에 있는 리소스를 다 쓸 수 있죠. 아무리 MX에 있는 X6에 있는 라우팅 엔진이 됐어도 CPU나 메모리는 실제 서버에 있는 것보다 많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서버에 있는 강력한 리소스를 갖다 쓰고 스케일의 제약 없이 OS의 제약 없이 그리고 또 뭐의 제약 없이 토폴로지가 변경되지 않습니다. 기존에 운영해왔던 토폴로지를 변경을 안 해버리니까 운영자 입장에서는 트레이닝 피가 안 들어요. 엄청 편안해졌죠. 그리고 또 하나 있어요. 여기 중간을 한번 봐보실까요? 파란색과 노란색이 하나는 P 라우터, 하나는 PE 라우터라고 봤을 때 이 안에는 다수의 하이스트 빌 링크가 필요합니다. 40G, 100G가 필요해요. 왜냐하면 엣지들이 엄청 많잖아요. 그럼 PE하고 P 간에 중간에 링크들이 많이 쓰는데 이 링크들을 어떻게 써야 돼요? 외부로 또 쓰게 되면 어떻게 돼요? 로지컬 시스템 저희가 연결할 때 두 가지 방법이 있죠. LT를 쓰는 방법하고 아웃 오브 헤어피닝이라고 하죠. 인터페이스를 직접 서로 다른 슬롯 간에 피지컬 포트를 쓰는 방법하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피지컬 포트 옵틱이 들어요. 그래서 버라이존은 그것도 없애주세요. 이거를 내부에 패브릭 채널을 통해서 풀메쉬로 연결되게 해주세요. 왜? 한쪽이 끊어지면 안 되니까. 이런 거 우리는 abstract forwarding 기능이라고 합니다. 이거를 넣어줬어요. 그렇게 되면 장비간 링크가 필요가 없죠. VM은 서버에 있어서 버추얼라이제이션 기능이 올라가 있으니까 네버 다이 VM이 됐고요. 그리고 MX가 X86의 NFV 형식의 아키텍처를 가져냐니까 자기네 안에서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자동화가 된 거예요. 거기다가 토폴로지의 변경이 없으니까 누구도 싫어할 일이 없죠. 지금 국내 고객 하나의 고객도 현재 이런 네트워크 형식의 콘솔리데이션을 플래닝 중에 있고 옵션 B로 지금 가져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게 저희 주니퍼에서 ISP에 제공하는 디스어그리게이션이라는 아키텍처를 제공한 JNS라는 솔루션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디스어그리게이션 어떨까지 알아봤는데요. 그럼 하나를 더 알아볼 게 있어요. 디스어그리게이션은 뭐죠? MX에 있는 하드웨어하고 라우팅 엔진을 좀 분리해서 쓰자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안 된다는 거죠. 코어 라우터 입장에서는요. 다 합쳤으면 되잖아. 큰 거 갖다 놓고 기존의 작은 라우터를 하나로 합쳐서 쓰는 거예요. 그런 거를 뭐라고요? 스케일업이라고 하죠. 코어 라우터가 됐던 P 라우터 두 개를 하나로 만들전, P 라우터 두 개를 하나로 만들전.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즘에 PTX나 QFX 10K를 보면
DWDM 라인 카드가 나오고 있어요. 그 말은 뭐예요? 전송도 우리가 같이 하면 얼마나 옵티마이즈가 될까? 운영을 환경을 하는데 이런 거를 뭐라고 하냐? 컨버지드 기능이라고 합니다. 그럼 컨버지드 기능에서 좀 알아볼까요? 컨버지드 기능은 첫 번째는 이겁니다. 큰 장비 갖다 쓰는 거야. 스케일업해서 쓰는데 스케일업해서 쓸 때 주니퍼에게는 굉장히 장점이 있어요. 어떤 장점이 있어요? MX10K, PTX10K, QFX10K 모두 다 유니버셜 샷이라는 커먼 샷시를 공유하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동일한 주노스 엔진을 가져간 동일한 하드웨어를 쓰니까요. 내부에 트레이닝 코스트가 없어요. 생각외로 장비들이 많아지게 되고 벤더가 많으면요. 그거에 대한 트레이닝 코스트가 많이 듭니다. 그리고 라인 카드를 제외하고 샷시라든지 또는 파워라든지 이런 거를 공용해서 쓸 수가 있어요. 하나의 유니버셜 샷시로 들어가니까 관리하기가 편해져. 그럼 오펙스가 당연히 세이빙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라우터에서 전송 기능을 하면 안 될까? 저희가 예전에 BT라는 솔루션을 인수를 했어요. 그 인수를 한 이유는 이겁니다. 전송 기술을 라우터에 넣기 위해서 그런 걸 우리는 패킷 옵티컬 또는 IP 옵티컬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얘에 대해서 조금 자세히 한번 알아볼까요? 어떻게 ISP가 옵티마이즈를 하는지. 첫 번째, 스케일 아웃 또는 스케일 업에 대한 대처 방법입니다. 스케일 아웃은 이렇게 보듯 스파인 리프 방식의 스케일 아웃 방식이 있고 이렇게 큰 거를 갖다 쓴 스케일 업 방식이 있는데요. 서비스 프로바이더는 좀 오른쪽을 좀 선호하는 편이죠. 왜냐하면 왼쪽의 방식은 관리 포인트가 그대로 좀 많아져요. 그래서 왼쪽의 방식은 누가 많이 쓰냐? OTT 고객들, 직접 인터넷과 연결이 돼서 자기네 콘텐츠를 직접 엔드 유저한테 전달해 줄 때는 스캔 아웃이라는 방식을 많이 써요. 왜냐하면 밑에 있는 서버들이 횡으로 스캔 아웃이 많이 됐을 거니까 필요에 따라서. 근데 서비스 프로바이더 코어 네트워크에서는요, 그냥 두 개를 하나로 합치면 상면이 줄고 파워가 줄어요. 그거에 따른 코스트 세이빙이 있으니까 당연히 오른쪽을 많이 가져가서 쓰겠죠. 그래서 스케일 업 방식을 좀 많이 쓰고 있고 지금의 우리나라 국산 텔코들도 그렇게 쓰고 있어요. 이거에 대한 장단점은 뭐 간단합니다. 왼쪽은 ECMP가 가능한 이스트 웨스트의 트래픽 턴에 가장 옵티마이즈해 있고 우측 쪽은 가장 트레디셔널 어프로치긴 하지만 가장 저희가 잘 이해할 수 있고 가장 편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라 지금의 코어 컨버전스는 어떻게 하고 있냐? 스케일 업 방식을 많이 쓰고 있고 해외의 판 고객 같은 경우는 페이스북이나 애플, 뭐 넷플릭스 이런 애들은 스케일 업 방식을 또 내부에 도입을 해서 쓰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컨버전스의 마지막은 뭐가 있어요? 패킷 옵티컬 컨버전스 네트워크를 만드는 겁니다. 자, 저희가 보는 네트워크를 한번 봐볼게요. IP 패킷 네트워크입니다. 라우터들이 이렇게 다 엮여 있어요. 근데 실제적으로 저희의 패킷 레이어를 분류해보면 어떻게 됐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하단에 언더레이라고 하죠. 옵티컬, 전송망이 깔려 있어요. 파이버들이죠. 광 케이블이 쭉 깔려 있어야 돼요. 근데 이런 광 케이블들은요. 깔려 있다고 서비스를 라우터에서 직접 받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어떻게 되어 있어요? 서로 광 케이블도 서킷이란 걸 만들어서 패킷 장비한테 패스를 제공합니다. 여기서 좌측을 한번 봐볼까요? 여기를 한번 보세요. 맨 밑에 옵티컬 레이어에서 보면요. 이 부분은 실제적으로 피지컬 라인이 없습니다. 근데 패킷 레이어, 서킷 레이어에서는 라인이 있죠. 이런 거를 서킷이라고 하는 거예요. 파이버를 패킷이 원하는 패킷 라우터, 특히 패킷 내에서 원하는 모든 경로를 다 파이버로 깔아줄 수 없기 때문에요. 중간에 옵티컬 장비에서 이런 로지컬한 가운데 서킷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서킷을 누군가가 가져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비용이 줄겠죠. 그거를 우리가 가져오겠다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기존의 3레이어가 2레이어가 되고요. 옵티컬은 단지 파이버만 제공하는 장비만 되는 거예요. 즉 뭐예요? DWDM만 제공을 해주는 거예요. 로뎀만 제공을 해주는 거죠. 로뎀만 제공을 해서 경로만 뚫어주고 패켓 장비에서 옵티컬 기능이 들어가서 광의 서킷을 저희가 직접 보고 광 서킷에 맞는 프로텍션까지 저희가 제공을 해주면 우리가 오펙스를 엄청 줄일 수 있지 않냐라는 게 아이디어로
저희가 제공을 하는 게 패킷 옵티컬 컨버전스 네트워크입니다. 이 패킷 옵티컬 컨버전 네트워크가 그러면 비용을 얼마나 줄이시는지 좀 자세히 한번 봐볼게요. 여기 보시면 위에 상단부가 일반적인 IP 레이어하고 전송 레이어가 나눠진 부분이에요. 밑에는 패킷 옵티컬이 컨버전스 된 거예요. 어떤 차이가 있죠? 중간에 있는 무지개 색깔 라인 보이시죠? 이 라인이 뭐죠? 람다가 나눠져 있는 DWDM 라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파이버는 하나지만 그 안에 있는 서킷들은 여러 개인 거죠. 왜요? 항상 파이버는 라우터 또는 IP 레이어에서 원하는 패스를 다 뚫어줄 수 없기 때문에 이 서킷을 나눠주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서킷이 여러 가지로 합쳐진 게 엔드-투-엔드 IP 장비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적인 장비에서 한번 봐보겠습니다. 어떻게 구성이 될 것이냐? 저희 뭐 QFX 10K는 부두 라인 카드를 넣었든지 PTX DWDM 라인 카드를 넣었을 때 연결은 이렇게 될 겁니다. 각각의 라우터 간에 두 개의 링크가 있으면 중간에는 앰플리파이어, 즉 회선 증폭을 해주겠죠. 거리에 따라서 그 로뎀만 중간에 제공을 하고 그 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실제 구성은. 왼쪽 편을 한번 봐볼까요? 왼쪽 편에 저희 IP 장비에 보시면 CF 백지 옵틱이라고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백지 옵틱이 두 개 필요해요. 그리고 이 옵틱을 통해서 백지가 나가서 전송의 트랜스폰더라는 것에 붙고 이런 트랜스폰더는 다시 컬러풀한 백지 옵틱을 통해서 이 백지 옵틱은 왜 컬러풀하죠? 람다를 구분한다는 거예요. 서킷을. 그 CFP가 또 필요해요. 양옆에서 한번 봐볼게요. 둘, 넷, 여섯, 여덟 몇 개가 필요하죠? 실제적으로 양간에 필요한 포트는 두 개예요. 이렇게 얘네 간에는. 그렇지만 옵틱은 몇 개 쓰고 있죠? 곱하기 3배를 쓰고 있습니다. 케이블도 3배를 쓰고 있어요. 얘네가 하나가 되면 걔네들이 다 줄죠. 장비가 100대입니다. 멀티플 하면 엄청나겠죠, 주는 게. 얘만 줄까요? 채널 낭비도 줄어요. 어떤 채널 낭비가 주냐? 전송에서는 워킹 프로텍션도 해줘야 돼요. 그럼 이중하게 되면 람다가 곱하기 2배로 되거든요. 근데 그걸 IP 레이어에서 FPC 베이스로 FR를 할 수가 있어요. 그거에대로 하면 람다도 줄일 수 있고요. 상면도 줄일 수 있죠. 각각 왼쪽, 오른쪽에 있는 트랜스폰더 쉘프라고 하는 이런 무지개 색깔의 DWDM을 람다를 나눌 수 있는 장비가 저희 주니퍼 장비에 들어가다 보니까 스페이스, 파워 모든 면에서 ISP 입장에서는 선택을 안 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T1 ISP는 이것까지 다 바라보고 있지만 국내는 여기까지 나가고 있지는 않죠. 왜냐하면 국내는 전송 계유와 IP 계유에 팀원들이 다 있어요. 팀장도 있죠. 합쳐지면 팀장이 한 명이 되잖아요. 그럼 안 되죠. 그래서 국내에서는 이렇게 하고 있진 않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패킷 옵티컬 컨버전 네트워크였고요. 그러면 주니퍼가 지금 저희 고객한테 ISP가 됐던 텔코 고객이 됐던 그 고객들에 대한 트랜스포메이션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새로운 뉴노멀 네트워크 아키텍처를 구축할 것이냐 이렇습니다. 언더레인은 기존과 동일해요. 전송 장비 위에 서킷 하는 장비가 있고 서킷이 장비가 뭐 라우터에 저희 주니퍼 라우터에 들어갈 수도 있고 이런 언더레이가 있습니다. 커먼 네트워크 인프라죠. 여기에 슬라이싱 기술이 들어가요. 어떤 슬라이싱 기술이 먼저 들어가 볼까요? MX에 JNS라는 디스어그레이션 기술이 들어가서요. P 라우터를 이렇게 만듭니다. 그리고 P 라우터를 하나 또 그 안에서 만들어요. 그러면 하나의 네트워크가 만들어지죠. 이렇게 하드웨어로 좀 분리를 했다 해서 이런 거를 하드웨어 베어스 네트워크 슬라이싱이라고 하고요. 지난 시간에 서한석 부장님이 했던 세그먼트 라우팅 기반의 플렉스 알고를 적용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의 네트워크인데 라우터들 간에 서로 다른 토폴로지를 가질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되어 있어요? 소프트웨어 기반 네트워크 슬라이싱을 할 수 있는 거죠. 슬라이스 A는 삼각형 구조지만 한쪽이 없는 삼각형 구조. 슬라이스 B는 같은 삼각형 구조만 다른 특이 패스를 타지 않는 구조의 뉴노멀 네트워크 아키텍처를 저희 제공할 수 있는 거예요. 디스어그레이션을 통한 네트워크 슬라이싱, 특히 텔코 서비스를 위해서는 5G 네트워크 슬라이싱을 하드웨어 베이스드, 소프트 베이스로 제공을 할 수 있고요. MX 장비의 JNS 기능을 통해서 디스어그레이션을 넣었어요. NFV 방식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되는 거예요. IP가 패킷 옵티컬을 가져갑니다. 그렇죠? 어떤 게 돼요? 컨버지드 패킷 옵티컬 장비가 되고요. JNS PP 라우터가 합쳐졌으니까
컨버지드 코어 라우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 안에 있는 링크도 줄이고 상면도 줄이고. 고객 입장에서는 저희 주니퍼의 아키텍처를 선택 안 할 이유가 없겠죠. 자, 그러면 이제 여태까지 말씀드렸던 내용을 좀 한눈으로 좀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모네타이징을 할 것이냐, 또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옵티마이징을 할 것이냐. 첫 번째 모네타이징 방법은 텔코에서 좀 주로 한다고 했어요. 다가오는 5G 세상, 벌써 다가왔다고 볼 수 있죠. 네트워크 슬라이싱이라는 네트워크 애플리케이션이 유저 단말에서부터 저기 엔드 코어 애플리케이션 전달망을 거쳐서 전달할 때 셀프 드라이빙 카를 위한 로우 레이턴시 네트워크를 만들고요. VR, AR을 위한 ENBB 즉 퍼포먼스가 높은 네트워크가 레이턴시 서비스 할 수 있는 거 만들고요. IoT를 위해서 로스 리스한 네트워크를 만들지만 밴드위스는 조금만 주는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비트 파이프 서비스를 하겠다는 게 아니라 서비스를 가지고 우리는 차징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그럼 ISP에서는 어떻게 옵티마이징을 할 것이냐.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했어요. 디스애그리게이션으로 해서 MX를 NFV 형식으로 우리가 서비스를 해보자. 그리고 통합을 하자. 여러 가지 엣지를 하나의 라우터에 놓는데 OS에 제약이 없고 VM에 제약이 없고 RE의 성능 제약이 없게 만들어버리고,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가 패킷 옵티컬 기술을 갖고 와서 옵티컬의 서킷 기술도 좀 가져가면 어떻겠냐 라는 거를 가지고 메이저 챌린지를 저희가 극복을 할 수 있게 고객한테 제안을 하고요. 일반적인 네트워킹 전달망의 계획뿐만 아니라 저희 콘트레일 CEM 패키지를 가지고 각각의 클라우드, 즉 텔코 클라우드 플랫폼을 서비스로 제공을 해서 저희 콘트레일 통해서 데이터 센터 패브릭을 자동화하고요. 서버에서 시작되는 벌처 네트워크를 제어를 하고요. 서비스 프로바이더 또는 텔코에서 필요한 VNF들, 어떤 VNF들이에요? 벌처 파이어리 될 수 있어요. 그런 거 VXRX라고 하고요. 컨테이너 방식이 필요하면 CSRX 제공하는 거예요. 그리고 루트 리플렉터가 필요하다. 그럼 벌처 루트 리플렉터를 제공하는 거고요. P에 SR이 필요한데 포트가 많이 필요 없다. 그럼 VP를 우리는 제공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걸 우리는 CM이 한눈으로 관리를 할 수 있게끔 하게 하는 거고요. 저희가 컨버지드 네트워크 어떻게 해요? 여러 가지 디스어그리게이션, 패킷 옵티컬, 컨트롤 클라우드를 통한 네트워크 슬라이싱을 통해서 컨버지드 네트워크 아키텍처를 제공해서 고객한테는 옵티마이즈 또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제공하고, 마지막 가장 중요한 것 중에 또 하나죠. 5G가 되면 IoT가 폭발적으로 는다고 합니다. IoT가 폭발적으로 는다고 하고 또 다른 서비스가 생길지 모르는데 위협은 어떻게 차단할 것이냐. 여기서 위협은 스테이트 파이어월이 아니에요. 실시간으로 들어오는 위협 우리가 차단할 줄 알아야 돼요. 그거에 대한 스레드 어웨어 인프라스트럭처를 엔드 투 엔드로 우리가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서비스 프로바이더 네트워크요. 하나의 스레드 어웨어, 즉 어떤 거요? 보안을 우리가 감지하고 차단할 수 있는 능력을 인프라스트럭처에 심어준다는 거죠. 이런 거를 어디에서 심어줘요? 파이어를 쓰는 게 아닙니다. MX 라우터라는 걸 써서 MX 시긴텔 또는 TDD. 박가수 차장님이 지지난 세션을 해주셨죠. 이런 거를 엔드-투-엔드로 심어주는 거예요. 물론 VXRX를 통해서 서버 내에서도 그런 파이어월 처리를 해주고요. 이렇게 네 가지 방식으로 이제 주니퍼는 저희 고객을 위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제공을 합니다. 네, 여기까지가 제 세션의 마지막이었고요. 자, 또 끝내기 아쉬우니 마지막 퀴즈를 내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저희 주니퍼가 서비스 프로바이더 텔코를 위해서 메이저 3개의 기술 키워드를 가지고 접근을 하고 있어요. 그게 지금 뒤에서 움직이는 3가지 용어가 되겠습니다. 이 3가지 용어가 하나가 지금 마지막으로 맨 밑에서 라이징 하고 있는데요. 이 3가지 용어를 챗박스에 적으시는 분께겠죠. 최은진 차장님이 선물을 드린 걸로 하겠습니다. 제 발표는 여기까지였고요.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문 있으면 질문 받고 내도록 하겠습니다. 챗박스 제가